2026년을 크게 어우르는 키워드는 공존의 역설, 모순된 가치가 공존하는 시대를 의미하는 더 커피 패러독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커이트입니다. 매년 이 시기가 되면 저희가 늘 진행하는 콘텐츠가 있는데요, 바로 커피 트렌드입니다. 컷디터의 본체 월간 커피에서는 매년 11월 커피 트렌드 스페셜 에디션을 발행하고 있고요. 그 중에 특집 2는 커피 트렌드 키워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기사는 제가 담당을 하고 있고 양서정 대리 또한 함께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럼 저희 거두절미하고 바로 내년 커피 트렌드 키워드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보시죠. 2026년을 크게 어우르는 키워드는 공존의 역설, 모순된 가치가 공존하는 시대를 의미하는 더 커피 패러독스입니다. 올해는 창업보다 많은 폐업, 역전의 해입니다. 내수 경기 부진, 원부자재 및 임대료 상승, 포화 경쟁이 겹치며 자영업 생태계가 구조적으로 위기에 빠졌습니다. 빅데이터 상권 분석 플랫폼 오픈업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4년 한 해 동안 폐업한 외식업체는 17만 6천여 개, 그리고 전체의 21.5%였습니다. 2020년부터 22년까지의 평균 폐업률이 15%인 것을 봤을 때에는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업 후 6개월 내 문 닫는 점포가 절반에 달했고 5년 생존율은 27%에 불과합니다. 카페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2025년 1분기 전국 커피 전문점 수는 9만 5천여 개로 전년 대비 743개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 개업 1만 720개, 폐업 1만 2246개로 2025년에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라고 해도 사실 모두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결국 생존하는 카페들은 소비자를 더 잘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꾸준히 강조하고 있지만 커피 산업은 맛과 가격만으로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소비자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느냐가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전반적인 소비 여력이 줄었습니다. 2024년 이후 저가 커피를 선호하고 명품 대신 대체재, 중고 소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비자는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소비를 기꺼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역설이 공존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소비는 줄이고 있지만 가치가 있는 곳에는 소비를 한다. 2026년의 카페는 소비자에게 이런 곳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파는가 보다는 누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공감을 시켜서 우리 공간에 와서 소비를 하게 하는지가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론부터 아주 길었죠? 2026 커피 트렌드 키워드는 총 7가지입니다.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전부 늘어뜨리면서 설명하기보다는 축약을 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듀얼러티, 운에 맡길 것인가, 나를 설계할 것인가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 양극화는 가격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거기에 운에 맡기는 랜덤과 나를 위한 설계, 커스터마이징, 양극화가 저희는 진행됐다고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운에는 가차와 같은 트렌드가 있고요. 세계적으로도 인기가 많은 캐릭터죠. 라부부 같은 경우도 가차의 성격을 띠는 제품들이 상당한 인기를 얻었었고, 이거를 카페 쪽으로 봤을 때는 스타벅스에서는 랜덤 프라푸치노가 나오면서 또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었었습니다. 또한 반대로 나만의 레시피를 찾는 소비자도 많이 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타벅스 사이렌 오더가 있는데, 사이렌 오더에서는 우유, 시럽, 온도, 폼, 카페인 유무 등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도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MZ 세대들이 본인의 커스터마이징을 통한 나만의 음료를 브랜딩화를 하면서 앞으로는 운에 맡기던가 나만의 메뉴를 만들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이 더 극대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결정되어 있는 메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특별함을 주면서도 선택을 내려놓을 수 있는 즐거움을 주는 랜덤, 그리고 나만의 레시피가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이 양극화가 되는 것을 2026년에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마인드풀 커피, 단순 건강을 넘어서 정신적 안정과 마음의 웰빙을 지니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개념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건강에 대한 관심은 웰빙이라든지, 그리고 지금은 웰니스 해서 오래전부터 이어온 유행이라고만 볼 수 없는 현상입니다. 작년 트렌드에서는 소비자가 더 똑똑해진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소비자들에 맞춰 다양한 제품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라라스윗 같은 경우도 저당이라든지 제로 칼로리 아이스크림을 출시를 했고요. 카페인을 줄이고 건강을 챙기기 위해 말차 트렌드가 올해는 있었습니다. 또한 기능성 음료,
저카페인 식물성 라떼, 비건 디저트 등 2026년에는 이러한 소비가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단순히 이제 마인드풀 커피는 건강한 음료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과 자기 돌봄의 결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가 자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환경까지 고려한 커피 그리고 음료를 즐기는 문화가 올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나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소비자는 카페에서 바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포스트 커피, 커피 대신 커피처럼 즐기는 새로운 선택지입니다. 하루 3잔의 커피는 이제 일상이지만 커피 소비가 증가하면서 카페인 과다 섭취는 피로감, 수면 장애, 건강 이슈 등 이제는 커피 피로가 새로운 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에 커피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음료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차가 그러한 트렌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데 있어서 생기는 피로감 외에도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도 상승하면서 하루 2잔에서 3잔을 마시는 것은 이제 값싼 일상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체제로 곡물, 티 베이스 등 다양한 음료가 꾸준히 상승하게 되었고 카페에서는 커피를 포함 새로운 음료 큐레이션이 이제 필요하게 됐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크로스 카페. 관계가 추출되는 공간, 사람을 이어주는 공간 카페입니다. 올해 러닝은 단연 압도적인 트렌드 중 하나 같습니다. 저 또한 일주일에 3회 이상 러닝을 즐기고 있고 10km 마라톤까지 참가했으니 이 유행은 많은 분들이 피부로 느끼실 것 같은데요. 러닝 문화가 확산되면서 러닝 커뮤니티 또한 많이 성장을 했고 그 중심에 카페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서울 모닝 커피 클럽이라고 있는데 러닝 코스를 따라 주요 카페를 방문하여 커피를 즐기는 에스프레소 런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러너와 카페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전부터 독서라든지 글쓰기, 네트워킹, 문화 강연, 취미 모임 등 카페가 오프라인 공간으로서 또한 취미의 공간으로서 네트워킹 자리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26년의 카페는 단순히 음료를 판매하는 공간이 아니라 이러한 관계를 생성을 하고 문화가 공유되는 공간으로서 활용이 된다면 더 많은 소비자를 우리 매장으로 이끌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섯 번째 키워드는 Sustainability Rehuman입니다. 사람이 지속돼야 지구도 지속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늘 환경에만 사실 초점을 맞춰서 저희는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결국 사람이 우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이 키워드를 저희가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플라스틱 빨대를 줄인다든지 텀블러를 들고 다닌다든지 어떻게 보면 되게 개인적인 행동이고 좀 제약이 있는 행동이었는데 물론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러한 행위보다는 생존 가능한 사회 구조와 경제 기반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키워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저희는 경험을 했지만 이상기후가 매년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름에 에어컨을 틀어야 하는 시기가 더 빨리 오고 있고 또한 더 오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텀블러를 쓰자, 일회용품을 줄이고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행위를 제가 생각했을 땐 단순히 의무감으로 주는 게 아니라 문화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도 가장 큰 핵심 중 하나로 보고 있는데 그걸 위해서 미국에서는 이렇게 걷는 문화가 확산이 되고 있고 일종의 걸어 다니는 문화가 힙한 문화로서 젊은 세대부터 더 나이가 있는 세대까지 하나의 문화로서 이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가 됐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단순히 의무감으로 해야 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의지도 좋지만 이러한 행위들을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것이 정말 하나의 힙한 문화이다. 혹은 이런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걸어 다니거나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로서 자리를 잡게 된다면 이 지속 가능성, 리휴먼은 2026년 이후에도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 키워드는 리버스 밀크플레이션, 우유 관세가 제로가 되며 더 저렴한 우유가 온다입니다. 2026년부터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 낙농국가 자유무역협정 일정에 따라 우유 및 유제품에 부과되던 관세가 전면 철폐됩니다. 멸균우유, 치즈, 버터, 분유 등이 무관세로 수입이 된다는 뜻이죠. 국내에서는 원유 생산비 중심의 가격 연동제로 원가가 쉽게 조정이 되지 않지만 수입 제품은 이러한 가격 조정이 비교적 쉽기 때문에 26년에는 우유 가격이 상승이 아니라 감소가 되는 리버스 밀크플레이션을 기대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관세가 제로가 된다고 이러한 업체들에서 무조건 가격을 내릴지는 두고 봐야지 알 것 같지만
같지만 적어도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작은 비용이라도 줄이고 싶어하는 카페들의 심리를 봤었을 때 이러한 수입 제품들의 가격 감소는 충분히 기대를 걸어볼 만한 일들이기 때문에 이 리버스 밀크플레이션에 큰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AI 카페 에라. 데이터와 자동화로 대변환되는 커피 산업입니다. AI는 이제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이 트렌드 키워드를 선정하고 기사를 작성하면서 AI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고, 그래서 업무가 정말 간편해졌습니다. 외식업 산업에서도 이러한 AI가 새로운 엔진이 되고 있습니다. 주문, 재고, 조리, 마케팅, 고객 관리의 효율성을 올려주고 이러한 플랫폼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카페 산업, 외식업 산업을 좀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스타벅스 코리아에서는 AI 플랫폼 딥브루를 도입해 고객의 주문 이력, 시간, 날씨, 위치, 데이터 등을 분석해 개인 맞춤 메뉴라든지 쿠폰, 프로모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비트로봇 카페 비이트는 완전 무인 자동화에 성공을 하여 24시간 무인 서비스로 운영비 절감과 품질 유지를 동시에 달성을 했습니다. 커피와 알고리즘이 공존하는 시대가 됐고 AI로 극한의 효율성을 올리게 될 26년을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2026년 커피 트렌드 키워드를 알아봤습니다. 저는 사실 많이 축약을 좀 했는데 월간 커피 11월호에서는 커피 트렌드 키워드뿐만이 아니라 한국 커피 산업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올해 산업의 전반적인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관심이 있는 분들은 11월호를 구매해서 보시는 것을 정말 추천드리고 싶고요. 25년 시작을 앞뒀을 때도 사실 내년에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26년은 사실 더 겁이 납니다. 이미 주변에서 정말 폐업한 카페도 너무 많고 아마 더 어려운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지만 늘 말씀드리는 것은 안 힘들었던 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잘 이겨낼 것이기 때문에 26년에도 저희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커디터에서도 이러한 유익한 콘텐츠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니 앞으로도 커디터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투비커피뉴